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오은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름 제가 먼저 확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인플루언서의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사실 인스타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여신과도 같은 분이신데 저하고도 싱크로율이 엄청 높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 둘 다 엄청 반가워했습니다. 오늘 오은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 대표님,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컨텐츠로 목표 달성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교육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책을 적은 저자 오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다양한 자기계발서들이 있는데 지금 오 대표님의 책은 저는 자기계발서라고 읽진 않았어요. 거의 일종의 무슨 철학책 같은 너무너무나 쉽게 읽기는 철학책으로 봤는데 여러분들께도 일독을 꼭 권합니다.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은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음에 퍽 들어가면 이 책의 1장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생관 같은 게 있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정리될까? 이거 구독자들이 엄청 궁금해할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워낙 그런 정리된 논문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책들 보고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보고 그런 다음에 주변 관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목표 지향성. 굉장히 목표가 구체적이고 선명하고요. 한번 목표가 섰다 하면 몰입과 헌신.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번 간다 하면 그냥 가는 거죠. 네. 정말 꾸준함과 끈기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해내는 그 그릿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공통적으로 1순위로 보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제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를 캐럴 드웨 교수님 책 읽은 이후로 너무 좋아하는데 실패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른 거. 그러니까 뭔가를 도전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모든 과정을 성장으로 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혹시 잘 안 되더라도 과정인데 뭐 좋은 평가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과정인데 뭐. 그래서 모든 순간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임하기보다는 뛰어들고 성장하고 뛰어들고 성장하고 근데 이때 그렇다고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통제력은 또 엄청 엄격합니다. 그래서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데 그 자기를 잘 조절하면서 내가 나랑 뭔가를 하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잘 지켜내는 거. 요거가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공통적으로 보이는 큰 부분들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 지금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되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목표 지향성이 명확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긍정적 마인드셋을 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 통제의 능력들, 자기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아까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절대 평가를 하고 막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훌륭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일종의 세트, 생각의 세트를 딱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얘가 고정적이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사실 되게 저는 그 유연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기한테 엄격하면 자기 검열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또 자기 검열을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흐지부지 뭔가 이렇게 일 처리가 능숙, 탁월 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형편없음? 또 일로 가는 것도 한 끗 차이일 수 있어서 저는 이 밸런스를 정말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엄격할 때는 좀 한없이 엄격도 해줬다가 또 본인한테 좀 관대해줘야 될 때는 관대도 해줬다가 이 밸런스를 잘 타시는 분들이 멘탈이 망가지지 않고 잘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좀 유연함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네. 그러니까 너무 단단한 이런 물체는 맞아요. 이거 부러져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부드러움이 그래서 힘줄 때 힘주고 뺄 때 뺄 줄 알고 맞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제 이런 그치.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제가 네. 되게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중에 쿵우 팬더가 있어요. 아, 네. 그 친구 보면은 막 엄청 이렇게 유연한 것 같은데 딱 나가야 될 때는 힘을 딱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느낌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네. 뭔가 굉장히 유연한 것 같은데 딱 눈에 총기가 들어오면은 돌진이지. 네네. 그리고 네, 막 네. 양보 안 하고 네. 네. 절대 타협 없고 그리고 용기가 막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지? 막 이런 캐릭터. 진짜.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또 심약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들보들. 인간적이고 네네. 보고 네. 있으면 네. 막 사람이었구나.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속에서는 하나일 수 있다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 맞아요.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감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 목표라는 게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일 때 그 목표가 마치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교수님의 파서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거가 교수님께서 월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선명하게 세워라, 그리고 그걸 관리해라. 근데 항상 당부하시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이다. 플래닝 펠러시라고 하는 그 계획 오류에 빠지는 것이 또 인간의 성질이다 보니 그 월간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에 내가 또 갇혀버리면 나 이것도 못 해냈어. 형편없는 인간이야. 일로 가버리면 또 계획이 없었던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표에 대해서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 근성은 되게 중요한데 플랜 B로 넘어갈 때의 그 지점을 아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그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라는 것도 이제 층위가 있어서 맞아요. 우리 삶의 꿈과 같은 최상위 목표, 어떤 핵심 맞아요. 가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 이제 작은 목표들이 쭉 있어서 맞아요. 어찌 보면 목표 스스로가 또 성장해가는 그런 측면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becoming이라는 용어를 엄청 쓰는데 우리 삶도 becoming인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지향하려고 할 때 그 목표 자체도 becoming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완전히요. 저도 성공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아까 얘기하는 탄력성뿐만 아니라 목표 자체가 역동적으로 성장해가고 그것이 목표가 돼서 또 그것을 지향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심리학에서 표현하는 골의 체계가 있다. 상위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때로는 이 구간에서 머물면서 숙성시켜야 되는 시간도 있지만 골의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탁 넘어가면서 골 체인지를 하시는 분들 저는 거기에서 또 어마어마한 존경심을 항상 느낍니다. 왜냐하면 목표의 성질이 바뀌면 그때는 또 필요한 중요한 팩터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나아간다는 거가 사실은 되게 두렵고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근육이 막 찢어지는 성장통을 겪는 일인 건데 그거를 항상 되게 즐겁게 성장하는 기쁨인 거지 뭐 이러면서 나아가는 그 태도 그게 참 차이를 가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공한 사람들과 이제 이 책에 보면 소통, 관계 이것도 엄청 중시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게 혼자만의 성공일 때는 좀 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범위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범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 성공의 사이즈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공의 사이즈와 더불어 함께 갈 때 만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당연히 달라질 텐데 이 더불어 함께 갈 때 이때부터는 관계력과 소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불통의 인물들은 아무래도 정말 함께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고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막 갈등도 다 풀어내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 설득하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막 10, 20, 30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소통과 공감이 항상 있더라 네. 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를 조용조용 아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의 폐부를 콕콕 찌르고 계시는 이런 느낌. 제가 교수생활만 25년 하다가 이제 사업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사실은 사업체 안에서 우리 직원들, 우리 식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고 더 넓혀서는 이제 사회적 소통인데 이 교수 출신들이 사회적 소통이나 자기 목표와 관련된 넓은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소통은 뭐 점잖기도 하고 잘 해가는 편인데 저도 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식구들과의 소통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거를 제가 정말 느끼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폐부를 퍽퍽 찔리는 것처럼 저도 반성해서 정말 소통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사실 쉬운 얘기죠. 우리 직원들이랑 소통이 되고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 다 사장이면 사실은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저 혼자 가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모두 함께 가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교훈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해주실 얘기 있을까요?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우리 구독자들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 마인드셋일 수도 있지만 왜 스스로 복귀해보게 되잖아요. 교수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살아냈으면 돌아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돌아볼 때 자기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박하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잘한 건 잘한 걸로 인정하자. 부족한 건 채우면 되지. 이렇게 또 건강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내가 돌아봤을 때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다. 엄격할 때 엄격하지만 그 엄격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오케이 반성할 건 반성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로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스스로와의 내면의 대화를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 책의 기준에서 보면 1장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1장에 여러 꼭지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일부러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냐면 여기 포스트잇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혹시 보이실까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포스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첫 번째 장에서는 뭐랄까 좀 인생관 생각의 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었고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주셨고요. 2장으로 가게 되면 2장에서는 여기 되게 아주 표현이 저는 아주 감동적이어서 피어날 자리. 누구에게나 피어날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제목을 잡아주셨고 결국은 성공을 향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담으면 좋을지 이런 그 핵심 지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2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주고 계신데요. 어떨까요? 우리 피어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책에도 제가 피어날 자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파서블의 또 애독자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파서블에서 제 책을 또 막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어쩝니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요즘 아주 푹 빠져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선언을 하고 인생 지도를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피어날 자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러한 심상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갈 때 내가 어떤 모습을 향해서 갈 때 그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정으로도 그려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그 목적지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선명해지면 그게 나침반처럼 작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인생에 대한 비유 중에 너무 와닿았던 것이 인생은 정해져 있는 항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사마귀를 걸어가다가 바람이 훅 불면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진짜 너무 그림이 그려지면서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침반 같은 존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이 다 사라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서 다시 방향을 조준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내가 인생에서 나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지? 내가 어떤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거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궁극에는 완성되고 싶은 건 거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앞이 흔들려도 거길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어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상상하고 그리고 거길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길이 흩어져도 가다가 이렇게 좌절을 해도 뭐 약간 고초를 만나도 그것을 넘어가면서 궁극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가는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네. 꼭 전달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그 좋다라 그러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좋다고. 우리 안젤라 더커스 그릿에도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나침판 과제책이라 그래서 네. 인생을 나침판을 두고 그것도 그 다음에는 스트래티지 플래닝 이런 걸 중시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을 좀 어떤 부정확한 경로를 타고 가다가 임의성이 있어도 그 나침판을 보고 정도로 네. 간다. 이제 이것의 다음은 네. 스트래티지 플랜 내용이라서 이때부터는 또 굉장히 정확성이나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보통 플랜 투 씨 하고 네. 얘기하는 것이 이제 네. 그런 세계인데 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나침판적인 뉘앙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획이라든지 뭐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어떤 힘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다양하게 담고 계신데 그 얘기도 좀 이어서 같이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만으로는 반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왜 선명한 목표를 세우자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이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건 거죠. 네. 그리고 목표가 자기는 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별로 안 선명한 경우가 많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매출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라든지 그냥 학생들 만나보면은 뭐 좋은 곳에 취직해가지고 멋진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떤 명사를 정해놓고 아니면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이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구체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 된다라고 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그때부터는 뭐가 좀 나와주냐면 액션 플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강조를 했던 부분은 골 다음에 액션 플랜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이때는 뭘 좀 해줘야 되냐면 경과에 대한 트래킹이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마감 기한을 딱 정해놓고 어떤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해내는 것이 이 목표를 내가 완수하는 데 있어서 경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정의가 되고 그거를 쫓아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과업 단위로 내가 돌아볼 수가 있고 실행할 수 있고 또 다시 기획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거를 반드시 목표랑 연결시켜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플래닝 할 때 지금 뒷부분의 얘기를 여러분들 저는 아주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플래닝을 사실 조금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경영학에 조금 얕은 경영학이죠. 깊은 경영학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고을 설정하고 그 밑에 무슨 이제 기업 같은 펑션을 둔다든지 우리 같으면 이제 타스크를 둔다든지 이런 거를 설계할 때 굉장히 논리적인 하향 분해를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건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좀 다른 학문 영역에서는 지금 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수행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온 길을 이렇게 스스로 쭉 다시 되짚어 보면서 플랜 자체를 계속 자기에게 맞는 형태로 또는 오는 상황에 맞게 이제 스스로 변경해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것도 이제 플렉서블한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지점들도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책의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사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내가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어떤 상행위까지 하면서 삶을 확장시켜 갈 거야.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기가 막힌 물건을 갖고 있어. 내가 컨텐츠가 엄청 좋아. 얘를 많이 파는 것은 사실 이타성과 사랑의 실천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걔를 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드디어 역경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거죠. 3장에서 저는 제일 눈여겨서 봤던 게 역경이 닥치기도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통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잘 안 보이는 어마무시한 찬스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를 우리가 자주 범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3장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서 특히 역경과 찬스에 대한 얘기를 네. 좀 특히 오 대표님 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네. 말씀을 좀 네. 청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했냐면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게 자꾸 찾아오는데 그 기회가 사실은 기회가 아니라 좀 위장된 오히려 암초. 그렇죠. 네. 너무 많죠, 그게.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걸 꼭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그 잡고 싶었던 어떤 것이 좌절되는데 지나보면 그게 좌절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건 거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들었던 이게 편집이 될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뭐 재작년 막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를 잘하는 거에 대한 열풍이 있었잖아요. 아, 네, 네. 저는 너무 일만 하느라고 투자를 아예. 근데 요즘에 투자 전문가들이 너 그때 일만 했던 거 진짜 축복이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투자 신경 안 쓴다고 저 사실 친구들한테 몇 마디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무식하게 일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막 너무 부럽다. 그때 뭔가 투자하지 않은 일하느라고 투자하지 못했던 네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정보가 있어. 들어가야 돼. 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 것들이 막 기회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일도 그렇죠. 누군가가 제안을 하는데 너무 매력적인 일자리, 너무 매력적인 기회,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기대가 되는 어떤 수익이나 매출이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어떤 것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 덥석 잡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무서운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준비를 하셨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런 기회인 듯 아닌 듯 할 때 어떻게 그러면 구분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냐 이거를 저한테 질문하셨다라고 느꼈거든요. 맞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해왔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사실 기도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영적으로는 그때 그게 너한테 없는 게 나았어 하는 일들이 지나고 나서나 보이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 물론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일지 아닐지는 사실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신만 아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겸손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이것이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일인 걸까? 기쁜 일인 걸까? 원하시는 일인 걸까? 아닌 걸까? 요거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바심을 조심합니다. 네, 네. 이게 사람이 조바심과 뭔가 조급함과 욕심으로 움직이면 꼭 화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쫓기면 굉장히 미성숙한 판단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가 연구된 바가 많잖아요. 보통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라는 게 같이 붙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조급하고 막 욕심이 막 이만큼인데 거기에 이성, 분석 맞아요. 이런 단어가 붙어버리면서 완전한 이건 그쵸. 확신이야. 그쵸. 이게 이제 실패의 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안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혹시 조바심과 조급함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지.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일부러 좀 흘려보내봐요. 아, 네, 네. 그러면 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야지. 흘려보내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지나갈 일이면 지나갈 거고 올 일이면은 시간을 흘려보내도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좀 시간을 벌어주자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또 신 이런 얘기 표현 하나님 뭐 이런 표현 네. 했었는데
하늘에서 봤을 때 이게 부끄럽나 안 부끄럽나를 좀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날 것 같다 하는 건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 아버지랑 독대를 딱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너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어떤 것을 하면 꼭 그거에 대한 제가 이렇게 뭔가 벌을 받는 것 같은 일들이 네.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매 맞은 다음에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가 울 때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쎄한데 내가 여기는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양심의 내면의 소리가 나한테 외치고 있는데 이럴 때 그걸 무시하지 않는 게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오원환 대표님이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신기하기도 합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어찌 들으면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석이 우선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사실은 과정에서의 선택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네. 말하자면 목표를 지향했을 때 펑션들이 어떻게 맞아요. 조합되어 있나 계산적으로. 이거로 네.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제 들은풍월 수준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고도의 수준의 경영학적 판단은 지금 오 대표가 말씀하시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이 세상의 기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과정의 정당성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이고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살짝 타협해. 네.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야단 맞을 것 같을 때 있거든요. 그쵸. 그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특히 이제 사업을 좀 벌리시고 컨텐츠 사업 재주면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조언은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타산지석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너무 심하게 다칠 때를 보면 그런 작은 실수 때문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지탄을 받고 이렇게 너무나도 심하게 혼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저게 저럴 정도로 혼날 일인가 싶은 그것이 그분을 정말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기도 하는 사건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면서 그래 조심하자. 네, 조심해야 된다. 네. 우리가 또 이제 요 3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책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작은 것이 얼마나 큰지도 보이게 되고 훅 지나가는 큰 것 약간 위험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다 그 길이 아니야 해도 훅 잡아서 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네. 책임성에 대한 생각 방식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저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많다라고 느끼면 그러면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 하나 뭐 잘못을 했으면 내가 수습하면 되지 뭐 책임져야 되는 범위는 그래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하는 작은 일들일 때는 조금 더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가 한 어떤 작은 행위가 파장이 크다. 잃게 될 것이 나 혼자 잃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다칠 수도 있고 가정이 다 다칠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다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가 또 리더십의 자리로 가게 되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더 예민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작은 행위 하나가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커졌을 때에는 조금 더 예민해지고 조금 더 둔감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정말 좀 염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좀 저는 제가 느끼는 한국 사회 문화는 그러니까 추상성과 구체성의 세계로 가면 약간 어지중간한 중간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거나 삶을 설계하거나 할 때 추상도가 높은 큰 조타의 영역, 스트래티지의 영역이죠.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나오면 얘 책이 나오는데 얘가 잘 펼쳐져. 요 디테일. 네. 이게 다 책임성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높은 추상성, 이제 핵심가치 지향성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는 더군다나 그것이 상품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고객들에게 전달될 것인데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예민한 디테일 맞아요. 이것을 다 갖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영적 어떤 양심이랄까 그런 세계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포린에 나온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두드러지게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특집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말 디테일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냥 매일매일 하나씩 클립을 열어가지고 볼 때마다 이 한 분 한 분이 그 디테일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팀과 함께 노력하고 그것을 챙기느라고 고생했는지에 대한 일화들이 다 있는 거를 보면서 아, 그래서 저분들이 업계 1등을 하는 거구나. 각 영역에서 정말 꽃으로 비유하자면 가장 멋지게 만개한 꽃이 되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네. 대가집을 한 거구나. 네, 네. 이런 걸 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책을 살짝 물론 이제 홍보적 성격이 있습니다만 홍보 말고 제 그냥 느낌인데 지금 디테일 말씀하시니까 이 저자가 책은 출판사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오 대표님의 디테일이 저는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표지의 배치나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책이 넘김이 이게 요새가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제본 스타일 때문에 이제 하드커버로 만들면 넘김이 좋은데 이 소프트커버에서 이 정도의 부드러운 넘김을 만든 거, 그 중간에 색감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다 하나 맞아요. 디테일이 들어가 있구나. 아, 이게 오 대표님의 정성이었군 하는 걸 저는 느끼면서 봤어요. 네. 아, 그리고 진짜 북로망스 출판사에도 진짜 감사한 게 네, 열심히 했겠죠. 12교 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편집자님이 보통 5교 보신대요. 그러니까 5교를 네. 보시는 것도 대단하신 건데 네, 네, 네. 네. 12교를 보시면서 작가님 계속 손이 가요. 계속 다듬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진짜 핑퐁을요. 네. 기본적으로 원고를 엄청 티키타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다듬고 이걸 하는데요. 진짜 같이 지새운 새벽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룸 다이어리 자랑도 여기서 조금 할까요? 네.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실 다이어리를 쓸 때 이게 펼침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펼쳐지게 할까? 네. 이걸 가지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 대표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돈을 이렇게 벌 생각이 없어요. 돈을 벌 거면 이렇게 벌어야 돼요. 그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 곡선은 사랑을 완전히 담은 네. 정말 디테일까지 끝까지 간다. 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찬스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장이 이게 또 우리를 살짝 심쿵하게 만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장에 오면 우리가 꼭 피어난다. 네. 이제 이 이야기인데 제목이 우리는 활짝 피어날 겁니다. 이렇게 네.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피어나려고 할 때 네. 어떨 때는 우리가 엑셀을 확 밟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성공을 조금 하잖아요. 네. 엑셀 밟는 거를 몰라요. 맞아.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 우리가 성공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타임에 어떻게 엑셀을 밟아줘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오 대표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서 그 얘기도 여기서 네. 같이 쭉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 또는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과가 생기면 편안해지잖아요. 컴포트 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네. 그게 진짜 내가 너무 노력을 했더니 관성도 붙었고 속도도 붙었고 가속도도 붙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톡 건드리면 일이 되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수월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컴포트 존에 머물면서 이 정도에서 만족해도 되겠다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는데 위인들은 거기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분명히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왜 또 가지? 왜 또 가지? 왜 또 가지? 하는 것들이 진짜 좀 반복되죠. 리스펙트의 마음이 올라올 정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내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내 주변을 바꾸고 싶으면 환경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네.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좀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했던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런데 나는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러면 그때는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범위, 그리고 목표의 어떤 층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네. 상위 목표인지 하위 목표인지 조금 더 위에 앱스트랙한 레벨인 건지 콘크리트한 레벨인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더 위를 추구해서 가는 사람들 속으로 나를 던지면 네. 그러면 환경이 이렇게 다시 리셋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왜 좀 성장하면 뱀의 머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다가 네. 용의 꼬리로 넘어가면 다시금 그냥 초보로 리셋이 되잖아요.
그걸 좀 자처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가 좀 잘 된 것 같다. 나는 좀 이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금세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위는 항상 있다. 그러면 다음 목표로 넘어가려고 하면 환경을 좀 바꿔보자. 네, 네, 네. 다른 경지의 어떤 것을 이루신 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제가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 많이 떠올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서 항상 초극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든 동요가 없으세요. 흥분도 없으시고 동요도 없으시고 그냥 하는 거지 뭐. 약간 김연아 선수가 막 이런저런 금메달 딴 다음에 그래서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경기 준비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교수님도 항상 뭐 내일은 또 내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근데 거. 쓰는 단어는 초극이야. 그치? 이게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항상 컴포트 존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초극을 하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초극이 슬렁슬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초극을 지속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파서블 얘기긴 한데요. 파서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은데 그 일상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이 능력이다. 저는 거기에서 진짜 머리가 또 한 대 맞은 거예요. 맞아. 너무 똑같다고 느껴지는 어떤 것을 완전히 다르다라고 감각할 수 있으면 네. 세포가 새로 깨어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내는 거가 우리가 가속도를 붙일 때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왜냐하면 사실 좀 경과가 느껴지고 네, 네. 내 스스로 좀 만족스럽고 난 좀 이룬 것 같고 이러면 게으름이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극복하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상태로 나를 다시 비워내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오늘을 새로 감각하는 게 필요한 건 거죠. 어제까지의 완결은 뭐 모르겠고 오늘은 다시 0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감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새롭게 나를 인식하고 새로운 목표 속에 던지고 근데 그것이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쉬고 그렇죠. 싶은 존재니까 욕망은 그럴 때 우리는 친구도 필요하고 멘토도 그렇죠. 필요하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멘토도 필요하고 옆에서 나를 자극하는 누군가도 필요하고 비교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비교는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거가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막 터치해가지고 다시금 부글부글 끓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 과정을 보면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지금 다시 초로 돌아가 하고 지금 오 대표가 말씀하신 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일로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 맞아. 이 상태에서 또 다시 가는 건데 이 성장한 요 지점이 초보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그것을 스타트할 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린 게 환경을 다시 세팅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50억 벌려고 그랬어. 그래서 50억을 벌었어. 그거 아니죠. 네. 그게 스타트 지점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수준의 지점이 눈에 보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다들 사실 경험을 해요. 맞아요.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 그 다음 세계가 그 경험에 의해서 지평이 확 넓어지면서 맞아요. 이게 이제 나의 인생의 세컨 스테이지가 되고 서드 스테이지가 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지점을 아주 적확하게 아주 보들보들 얘기를 하시지만 말씀에는 적확성과 이렇게 예리함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책과 관련해서 이 책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 책에는 말하자면 명료하게 쓰여져 있지 않거나 예시가 들어져 있지 않은 이런 얘기들도 말씀으로 많이 풀어주셔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는 그런 저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님들에게 네. 인생 조언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주시죠. 저는 진짜 교수님과 너무 궤가 많이 닮아있다라고 느끼는 게 기록하라는 이야기 꼭 해주고 싶어요. 근데 기록을 할 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록이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기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놓은 기록이 잘 진열되어 있으면 여러분 잠자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기록을 누군가가 보고 여러분들께 정말 눈 떠보니까 기회를 주고 눈 떠보니까 기회를 주는 일들이 네.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셔서 항상 기록하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표현한 것이 나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고 요거를 맛보시면서 즐겁게 표현하는 과정들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도 예리한 지점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정말 달변이셔요. 그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 달변에다가 우리 구독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태워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교수님 채널을 네. 보여드렸었지만 네.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고 교수님께서 다른 채널에 출연하셨던 것들을 찾아서 볼 정도로 교수님의 지혜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말 애청자이자 애독자이자 구독자인데 아이고, 오늘 부끄러워라. 이렇게 또 채널에 나와서 함께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오은환 대표님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이 책을 중심에 놓고 우리 인생 얘기 또는 사업을 펼쳐갈 때 어떤 경영 철학의 얘기 기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것으로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오 대표님이 이제 완전 전문으로 하는 거죠. 네. 인스타 어떻게 하면 돼? 뭐 등등. 네. 마케팅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로 다시 한번 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